오늘은 입의 수특에 나와 있는 채듣기의 봉상곡이라는 가사 작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아까운 작품이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작품들은 꼭 정리를 해 두시고 기억에 담아서 시험장에 가서 꼭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평하고 수능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가슴에 잘 새기고 핵심적인 내용, 제가 강조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목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이정환의 비가라는 작품이 연시조인데, 그 병자호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집권을 했는데, 그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을 명나라하고 우리가 기존에 친했기 때문에 그 청나라가 집권하면서 명나라하고 친했던 우리 조선을 굴복시키러 이곳까지 오지 않습니까? 남한산성까지. 그때 왕이 인조였는데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볼모로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이제 깊은 근심에 빠져서 그 두 아들이 잡혀간 뒤에 이 벼슬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 아들들을 가서 청나라한테 가서 조금 사정 좀 해서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참에 이 채듣기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채듣기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청나라에 의해서 임금이 무릎을 꿇고 두 명의 왕자가 잡혀갈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채듣기가 정치를 그만두고 자연 속에 들어와서 그 경천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손수 그 초가집도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해서 자연 속에 가난하지만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왕이 부르니까 이 채듣기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자연을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가서 자신감은 없지만 그 두 명의 왕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해내고야 말겠다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과 아울러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 작품도 한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나는 나를 자신을 못 믿겠다, 또 나는 나에게 자신감이 없다, 어떤 희망이라든가 잘 되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나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 범주에 얽힌 그런 고민과 갈등의식을 많이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이제 하나의 훌륭한 그 마음의 세계, 심리적 추이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화자는 사실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청나라라면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최대 강국이고 뭐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최강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없죠. 또 잘 되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있다면은 자신감이 없어도 의지가 있다면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조금 생겨나면은 잘 되리라는 희망과 어떤 그 전망의식을 갖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낙관적 기대 또는 낙관적 전망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세계 중에 나에게 의지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으면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의 가치를 느끼고 끝까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의 내면의 어떤 나의 정서, 내면의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해봐야지 하는 의지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감을 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의지가 있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 자신감을 갖는 그 과정 속에서 씨앗이 조금 삭트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와 전망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마음의 그 흐름,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푸세요. 그리고 선지에 보면은 이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틀린 거죠. 낙관적인 기대, 낙관적인 전망의식이 있다. 틀린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면은 맞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잘 하시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자연 세계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의 세계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 세계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나가기까지의 과정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이 있겠죠. 자연 속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깝다. 이 자연 세계. 그러나 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가면서 떠나는 자기의 심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정도 가닥을 잘 잡고 화면 보시면서 내용 쭉 한번 훑고 LSK 제가 만든 평가원식 문제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볍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바로 본문 EBS 그 텍스트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3434잖아요. 가사니까. 가나라 옥주봉아 이끌어 경천대야. 이 옥주봉하고 경천대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가 임금의 명령을 받았잖아. 이게 자연 속에서 정치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회상이 드러나요. 회상. 자기가 이제까지 이 자연을 가꿨잖아. 요양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겠으며, 이건 이제 자기 의지야. 이 요양이 청나라거든. 청나라예요. 뭐 먼다고 해서 얼마나 멀겠느냐. 이것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중국을 향해서 팍 튀쳐나가는 화자의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 가라고 했을 때 통신사라고 할 때 막 주저했잖아요. 가기 싫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멀겠느냐. 나 기꺼이 갈 수 있다. 이런 태도예요. 이런 거 정서 잘 잡아야 돼. 뭐 걱정과 불안은 있지만 바로 거리낌 없이 기꺼이 간다. 그곳에 1년이 오래라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1년을 잡고 갔던 모양이야. 뭐 1년 그까짓 거 문제 없지. 이런 태도야. 상봉상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자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연의 정치, 민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이 자연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안 돼. 회상. 무슨 말이겠죠?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요런 것은 이제 고사성어니까 던져버렸어요.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돼. 시험장에 가서 밑에 이제 다 나오는데, 어떤 고사성어와 관련된 어떤 과거 일들, 그리고 이런 한자 성어 나오잖아요. 그럼 다 스킵, 패스. 시험은 일종의 요령입니다. 뭐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푼다. 그러니까 이 한글 같은 거 잘 봐. 이런 거. 속세를 아주 끊고, 그러니까 탈속적인 자세로 자연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야. 그때 내가 정치적인 굴욕감을 느껴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속세를 끊어버리고 발없는 구리솥 하나 들고 전나기 싣고 이 와룡강 찾아와서 초가 몇 칸 지어두고 행화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아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야. 낮에는 일어나고 세 달 도다 올 때, 달 돋을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문하고 울타리 없는 가시사리, 이걸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야. 요게 A번이야. 요건 내가 만든 겁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자연 속에서 거처를 만들었던 과거 회상 부분이란 말이죠. 굉장히 그 뿌듯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잖아. 이 자연 내가 다 만들었다. 적막한 산골의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불렀잖아. 그렇죠? 자족감이 있죠.
그래서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이렇게 소박했다. 괜찮다 하는 거야. 근데 밝은 세상 한 기퉁이에 버린 백성 돼서 이게 이제 청나라한테 굴욕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건을 쓴 거죠. 근데 예전에도 그 이정환의 그 비가라고 슬픈 노래 연시조인데 그게 청나라와의 그 굴욕감을 형상화했던 연시조인데 출제가 됐잖아요. 기출문제. 요것도 지금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뭐 가사에 계보하면은 뭐 상춘곡에서부터 면왕장가, 삼위인고, 송미인고, 관동, 성산별과 조선 후기에는 박일로의 누왕사, 태평사, 영남가, 호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력한 가사의 계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차곡차곡 성실하게 그리고 제가 챙겨준 작품만큼은 꼭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버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청나라의 굴욕감을 당한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안타까운 심정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소나무,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버타니 우리나라의 뭐 잔나비 원숭이인데 원숭이는 없지만 이런 동물들과 버텨서 이강산 경치도 좋다. 이건 다 과거 회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그곳의 자연 경치를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이 자연, 이렇게 좋은 곳을 묘사하는 거야. 묘사는 이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나오니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높다란 금빛 절벽의 색채감도 있죠. 허공에 솟아올라 그 절벽이 솟아올랐다. 이런 게 이제 운동감이 있잖아요. 역동적이죠. 움직이는 것 같잖아. 묘사입니다. 그 모양은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자라 머리에 벌려 있는 것 같고 제1봉 이거 묘사야. 흰 구름이 있고 금빛, 흰 구름 이런 것들 색채의 대비가 있으니까 선명한 인상을 준다. 이건 이제 개념의 공식이야. 공식. 오케이? 서로 다른 색깔의 대비가 있다. 그것은 선명한 인상이다. 곳곳이 그늘이고 땅에 깔렸다. 또 모래밭은 또 8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이 모래밭이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좋은 경치다. 이 묘사입니다. 묘사. 무엇이 더 나은가? 천백적 솟아올라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구함이 물을 굽혀 바위입니다. 바위 절벽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니 묘사란 말이야. 묘사. 그러니까 마치 어떤 운동감이 있는 거죠. 역동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맞다. 오케이? 자, 경치 묘사. 어와 경천대야 너의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절벽이란 말이에요. 절벽. 그래서 이 작품을 경천별곡이라고도 했어요. 봉상고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자연 경치를 묘사하고 예찬하고 있다. 이 정도. 자, 중략 이하에 보면은 12영역 다 버리고 갈매기하고 늑자고 했는데 12영역이라는 것은 세상 속세를 말해요. 속세. 그러니까 옳을 시, 그를 피.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정치적인 논란들. 영역은 또 영화로울 영, 욕될 욕,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탈속이죠. 탈속. 속세 탈출. 갈매기하고 늑자고 했는데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나를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만극하다.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찮다거나 거리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상조 12월에 심양을 가라고 부르시니 누가? 임금이. 그 심양이라는 것은 청나라를 말해요. 청나라. 아까는 요양이라고 나왔잖아. 부르시니 어느 누구 일이라고 잠시들 머물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의문형을 통해서 서리적 의문이잖아. 이런 걸 통해서 기꺼이 가차 없이 중국으로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거죠. 의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 아직은 없어요. 임금은에 감격하며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하였네. 3년 동안 자연에서 살았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런데
한겨울 깊은 때 우리님 계신대요. 우리님이라는 게 바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인조의 두 명의 아들을 말해. 이미 끌려갔거든. 나중에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죠. 효종이 돼서 이제 그 자기들을 끌고 갔던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북벌론을 펼치잖아요. 이 북이라는 게 청나라를 말해요. 청나라를 친다. 북벌론.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이 힘들었죠. 효종도. 어쨌든 우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끌려간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걸 말하고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님 생각하니 두 명의 아들이죠. 인조의 두 명의 아들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국의 청나라단 말이야. 그 나라 낯선 나라의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고 바라보며 타국풍상을 어찌 그리 겪으신가. 끌려간 두 명의 왕자를 걱정하는 것이잖아. 높은 언덕에 뻗은찍이 3년이 되었거나 벌써 3년이 됐어. 무릎 언제 펼까 오랑캐 신하 되었으니 300년 예약 문물 우리나라의 조선에 발달된 문화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오늘날 포로 중국의 그 간 포로들은 옛날의 관주빈 우리의 청나라 중국에 간 사신들이다. 사신들이 다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야.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화가 사라졌으니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억만 곱하기 진창이 됐다 이겁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야. 부정적 현실에 대한 뭐야? 개탄, 탄식이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돼버렸다. 동해물 어찌 퍼올려 이 굴욕을 씻을 소냐.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단. 이건 전부 다 뭐야?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인데 이 굴욕을 씻는 것과 관련된 고사다. 이렇게 하고 패스. 복수하고 싶다는 거야.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구금의 도리인데 임금과 운명을 함께 하는 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잇겠는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잇겠는가. 근데 어리석은 나의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리니. 자, 요거 중요한 대목이거든. 어리석은 계략이라는 것은 화자 자신을 좀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거든. 근데 사실이기도 해요. 지금 뭐 청나라하고 잽이 안 되잖아요. 너무 능력이 떨어지잖아 지금. 워낙 큰 나라니까. 나의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은 뭐야? 거대한 청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신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낙관적인 기대, 잘 되리라는 믿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마음의 풍경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것만. 문학은 마음의 세계잖아요. 근거가 있는 마음의 세계. 자, 이 B번은 여기다 나 해놨거든. 좀 이따 이제 문제 바로 풀 수 있잖아. 재주 없는 약한 몸이, 요게 이제 화자란 말이에요, 화자. 기운 집을 어찌할까? 기운 집이라는 게 바로 이 집을, 뭐의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까? 고공가나 고공답 주인가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집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 그래서 망해버린 집, 기울어가는 집. 그것은 기울어가는 조선, 기울어가는 우리나라, 국가. 기울어가는 집을, 이미 기운 집을 어찌할까? 이 소리적 의문을 통해서 지금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기울어가는 기운 우리 국운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주 없는 이 약한 몸으로 자신감이 없다. 그렇지만 방 안에서 눈물만 흘리면 여자의 태도와 같구나.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요거 이제 원수를 갚겠다는 고사성어란 말이에요. 요런 거는 패스. 내 몸의 생사야, 살고 죽는 거 깃털처럼 여기고 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가볍게 여기고, 요건 중요하다.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쫓아서 가고 싶다. 가서 내 의지를 발휘하고 싶다. 성은이 망극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LSK 평가원식 문제 딱 2개만 냈습니다. 자, 요거 잘 보고 화면에 띄워놓고 정지 상태로 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A는 아까 말했던 자연을 떠나오면서
이제 청나라로 가기 전에 이 자연을 회상하는 부분이야. 요 부분. 내가 초가상간 짓고 정자터를 닦아. 이거죠? 자,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B는 이제 가서 내가 왕명을 따라서 자신은 없지만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버리고야 말리라. 요 대목이죠. 자,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푸세요. 그리고 2번도 포교와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거 요것도 요렇게 해놓고 큐 푸세요. 풀고 나서 간단한 내 해설 듣고 마무리 하세요. 자, 됐죠? 자, 1번. 자, A는 앞에 부분에 이제 과거 회상 부분이잖아. 자연 속의 삶을 회상하고 있다. 맞죠? 적절치 못한 거니까. 맞잖아요. B는 신하로 충성을 다하는 태도. 맞잖아요. 2번은 뭐야? 정치 현실을 떠나온 뒤 손수 자기 자연 속의 거처를 마련하기 이 과정을 자기가 회상을 했잖아요. B는 나라 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의지. 맞잖아요. 다 맞네. 3번은 화자가 진행한 행위들을 열거했다. 초가상간 짓고 뭐하고 자족감. 맞죠? B는 화자의 몸을 왕명을 위해 버릴 수 있다. 깃털처럼 버리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맞잖아. 다 맞네. 4번 적막한 산골에 자기의 삶을 위해 홀로 일고 가는 체험. 자기 체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 B는 임금과 충신의 운명 공동체. 임금과 나는 하나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리라. 다 맞잖아요. 여기서 이 선지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지금 평가원식으로 제가 문장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문장 선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제시문도 좋지만 선지를 정확하게 변별력 있게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 근데 5번을 보면 이제 화자 스스로 거둔 성과에 대한 뿌듯함이 있죠. 이건 맞습니다. 근데 B는 왕명을 따른 후 결과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뭐 생동감은 놔두고서라도 인정을 받고 무슨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난이도를 하로 낸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낸 거야. 그러나 이런 그 선지의 구성법들 잘 보시고 미리 평가원 시험을 미리 치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 영상으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2번은 풀었습니까? 자, 이 내용, 역사의 사건 내용 쓰고, 자, 선지 한번 보면 보기는 무조건 틀린 것이잖아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 문장의 앞부분, 뒷부분 잘 봐야 돼. 선지에서. 선지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화자는 항상 주어 잘 보고 왕명을 받아 떠나는 자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겠냐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 맞잖아요. 얼마나 멀겠냐. 가고야 말겠다. 이런 것이고 기꺼이 간다. 맞죠? 그 다음에 화자는 조선이 병자호란에 패배하고 청나라의 항복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자신이 밝은 세상 한계퉁에 버린 백성이 됐다. 우리는 망했다. 한탄하고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화자는 삼전도에서 인조가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했다. 이제 무릎을 꿇었다 이거죠. 우리는 신하의 나라다.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가 된 일이다. 이제 민족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맞잖아요. 여기 보기에도 군신의 관계를 선언하는 굴욕적 예식을 치러야 했다 했으니까 스스로 패배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화자는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을 우리 님으로 제시했다. 끌려갔다. 우리 님은 얼마나 추울까? 왕자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님이 왕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심양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맞잖아. 그럼 이제 답이 5번밖에 없네. 5번이 뭐가 틀렸을까? 자세히 보고 5번에서도 없으면 다시 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풀어야겠죠. 시험 상황에서는 시험은 일종의 이제 그 요령이에요, 요령. 여러분들 그 선수가 돼야 됩니다. 5번 보면은 화자는 굴욕적인 사건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던 과거의 경험을 아쉬워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정치의 담당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래서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은 없어요. 나의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의지는 있어.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의식이 없단 말이야. 이거 개념어예요, 개념어. 낙관이란 건 뭐야? 즐거울 낙.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볼관자거든? 볼관?
나는 뭐뭐라고 본다 이 말은 뭐뭐라고 예상한다는 뜻이야.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되리라고 봐. 근데 보는데 어떻게 보냐? 즐겁게 본다는 거야. 잘 되리라고 본다. 이게 낙관이야. 이게 반대말이 뭐야? 비관이잖아요. 비관. 나는 슬프게 본다. 안 된다고 봐. 이게 절망의식이거든. 근데 여기서 잘 되리라는 믿음과 희망과 확신이 있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낙관적 기대의식, 낙관적인 전망.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요런 거 없어. 자신감 없어요. 단지 뭐는 있다? 의지는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갖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낙관적인 기대나 전망의식이 있습니까? 반드시 잘 되리라는 믿음, 확신, 이거 갖기 힘듭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예요. 아무 근거가 없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기대와 낙관적인 전망의식이 갖기 어렵고 또 자신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리드해주는,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은 뭡니까? 의지예요. 의지. 의지는 동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동기부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데서 동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동기의 그 감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의지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내가 뜻한 바를 해내고자 하는, 안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감정을 탁 느껴주면은 거기에서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 사람처럼.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나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밀고 나가면은 그 중에서 조그만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 조그만한 자신감이 커지면은 낙관적인 자기 확신과 믿음이 생겨난다. 자, 이 점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